그거는 다른 쪽이지. 반대쪽에 태양이 있어.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한쪽에 태양이 있고, 한쪽에 태양이 있고, 한쪽에 저거는 약간 양양들이고.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오늘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좀 이런 인생을 좀 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돈에 집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정이 불우했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저 평범한 양치 미남 중에 장남이고요. 부모님 다 건장하세요. 근데 저는 좀 뭐가 있었냐면 용돈을 좀 못 받고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인데, 초등학교 때 이제 전단지 알바는 PC방 가고 싶어서 일을 했어요. PC방 가고 싶은데, 스타를 하고 싶은데 돈을 안 주셔가지고 이제 피자집, 치킨집, 중국집 찾아다니면서 전단지 돌리고 있어서 저 좀 주세요. 제가 이게 다 돌릴 테니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노래방 알바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중학교 때 그 약간 왜 브레이크 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거 뭐야? 댄스 그럴 거야. 때 잘 쳤을 거야. 보여줘, 보여줘.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중학교 때 이제 노래방 알바를 하면서 괜찮은 이제 팁들을 받으면서 하다가, 이제 중학생 때 이제 3학년 때 이제 배달하는 친구들 보니까 하루 일당이 3만 원이고, 저는 되게 적은 보수를 받다 보니까 이제 비전을 좀 못 느끼고, 그래서 친구 따라 그렇게 했죠. 결론은 제가 느끼는 거냐면, 이 모든 게 좀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다치면은 일을 할 수 없구나, 이런 많은 것들을 좀 느꼈어요. 사실 오토바이도 크게 사고 나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보시면 이제 배달 커피숍이라고 아세요 혹시? 쏠쏠하더라고요. 잘 좀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이제 그걸 했는데,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직종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배달을 해야 돼요. 그때는 정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1.5리터 그 물통 같은 데다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다방 이름이 물다방이었어요. 딱 붙여갖고 배달 뛰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아버지 회사 들어갔을 때 좋더라고요. 되게 일이 편안했고 거의 뭐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좀 편하게 아침까지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하고 가서 사우나실에서 잠 자고, 그리고 점심때 아버지가 깨워주시면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다시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제가 이제 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졌죠. 더 강해졌죠. 일이 쉽지 않구나. 어떤 거든 간에 노동은 쉽지 않다, 이런 거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기회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특이 들어가는 직업군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양재민 사장님 나온 특전사, 그리고 특공대, 저는 이제 특내에 대한 제안을 받아요. 제가 나라를 한번 구해보자. 근데 돈을 준다길래, 저는 사실 특내 개념을 몰랐어요. 군대 대신에 공장에서 일을 하고 군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대박이네? 그런 게 있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네? 왜 군대를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짧은 견해로. 그래서 저는 그냥 서울로 갔어요. 그냥 특내회사가 서울에 있다니까. 서울을 딱 갔는데 회사가 제가 알고 있는 특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는데 5개월 걸립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회사입니다, 저런 회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고의 회사다. 그리고 여기는 네가 일한 만큼의 보수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제품이 대한민국에서 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회사는 그 정도로 하더라고요, 제 판단에서. 근데 수익성을 들었는데 제 하선에 일으키는 모든 매출의 10%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할만한데 1억의 매출을 일으키면 1,000만 원을 주고 10억의 매출을 일으키면 1억을 준다고? 야 이거 괜찮은데? 근데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공했을 70%입니다. 그리고 내 산하에서 성공자가 또 나오면 이 친구가 10% 받고 나는 5%예요. 근데 밑에 또 나오면 10%, 5%, 0%.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더 나오면 10%, 5%, 0%, 3%. 뭐야? 이런 이제 수익 구조였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잘 몰랐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을 때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다뤘던 제품은 요 5가지였어요. 저게 뭐야?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산삼의 성분을 가지고 만든 한 통에 70만 원 정도 하는 물에 타먹는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는 그런 제품이고 그 옆에 가방도 7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저 명품이야? 보이는 칫솔이 15만 원이에요. 저걸로 이빨 닦으면 다 나아요. 근데 너무 놀랬던 게 저는 진짜 그렇게 광고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장을 보려고 시장을 가는데 저 칫솔 똑같은 게 있어요. 미치겠다. 근데 마지막이 대박인 게 뭐냐면 국수. 이게 이게 무슨 국수냐면 이게 다이어트 국수예요. 먹으면 살이 빠지는 국수인데 미치겠다. 이런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미치겠다. 네.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 못했어요 처음에. 말도 안 돼.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고생해서 저 사람 뭐야? 성공했죠 결국은. 이게 굉장히 옛날 사진이에요. 여러 가지 있어서 사고를 저 했고 앞에. 잠깐만 제가 인물 소개 좀 해드리자면 저 앞에. 여기 이분이 우리 제이베입니다. 베이베. 베이베. 이게 저고 그러니까 딱 그게. 우리 여기 성공사장님 이렇게 사업을 했죠.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친구들 하구나. 이 당시에 저희 이 필드에 출근하는 젊은 청년들이 약 1,000명이 있었어요. 많았죠. 다 군대 가기 싫어서. 선택이 잘못됐죠. 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한 채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 이건 터무니없구나 제품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제품을 몰랐던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는데 칫솔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더라는 거죠. 환경도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이 당시에 비즈니스 할 때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뭐냐면 돈을 쓸 수 없는 문화였어요. 자기 돈은 자기가 못 쓰는 문화였어요. 좀 빡셌어요. 비 올 때 우산 하나 쓸 때 5명이서 우산 쓰고 수건 한 장 갖고 세수할 때 30명이서 돌려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쓰는 사람이 후임이고 제일 앞에 쓰는 사람이 선임이거든요. 맨 끝에 쓰는 사람은 짜야 돼. 진짜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했고요. 우리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잘랐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때는 막 별로 사과할 마음이 없죠. 성공할 자격이 없어. 너 그만둬.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4시간 하루에 4시간 자면 사람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엄청 졸려요. 그래서 앉아서 강의 듣다 보면 꼭 졸면은 성인이 와서 때려. 잠자시간 있어. 진짜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파트너를 성공시키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파트너 올라오면 내 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팀은 좀 어땠냐면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성공시켰어요. 근데 다른 팀들은 성공자가 나올 법하면은 인격 모독과 자존감을 다운시키고 뭐 예를 들면 에피소드 딱 하나인데 그 이제 좀 높은 사람들이 쓰는 룸이 있었는데 그 후임 체계가 좀 빡셌어요. 근데 자기 직대야. 근데 후임이 이제 딱 성공할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딱 이제 룸 딱 들어오면 심부름을 시킨 거야. 가서 조립봉 하나 사와. 그럼 조립봉 사와요. 근데 앞에 대놓고 툭툭툭툭 바닥에 떨어뜨리고 막 주워줘. 그럼 막 줘. 이걸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다시 사와. 계속 그걸 반복해.
반복 사업을 이상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참 복잡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사라지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좀 안타까웠던 건 저는 20살에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고 좀 일찍이 성공이라는 거 맛봤고 23살에 진정한 성공을 이뤘고 그 당시에 이제 월에 한 2천 정도 벌었었어요. 얼마나 거만히 한을 찔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잠실 백화점 가면은 오전에 가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럼 종업원 분들 쫙 계시면은 적어주세요 막 이런 건방진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의 문제들이 운들이 안 좋았던 운들이 와서 회사가 사라지지 않았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실패했죠. 저도 네트워크 사업에 실패라는 걸 맛보게 됐습니다. 실패를 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전 실패자라는 낙인이 따라가는 꼬리표가 붙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일을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왜 제가 이 네트워크를 할까요? 하도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을 많은데 제가 하필 왜 이 네트워크를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다시 선택한 건요. 여기가 어디냐면 제이베님하고 저하고 송동 사장님하고 동거했던 집이에요. 되게 허름하죠. 정말 여기서 같이 살았는데 정말 돈이 없어갖고 그 당시에 지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 밥을 먹을 돈이 없어갖고 송동 사장님이 그때 편의점 알바를 끼니 때우려고 한 거거든요. 왜냐면 유통기한 시간 지나면 다 폐기물로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파티했어요 저희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왜 네트워크를 하냐? 여기가 어디냐면 첫 신혼여행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불국사죠. 경주죠. 저의 첫 신혼여행. 제가 네트워크하는 이유는 이런 삶이 싫어서 저 버킷리스트가 아주 뚜렷했었어요. 이게 보시면 2016년도 제 버킷리스트예요. 되게 유치하죠? 1번 보면 5천만 원 빚 갚기, 2번 1,000만 원 빚 갚기, 3번 500만 원 빚 갚기. 빚 갚기밖에 없어. 진짜 돌아버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제가 가정은 또 집글도 없는데 속도 위반해갖고 또 아들은 또 태어났지. 뭐 뾰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 과연 내 삶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을까? 앞으로 내 미래는 정말 안녕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할 때 가졌던 두려움보다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의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버킷리스트를 이거 제가 옛날에 적은 거예요. 메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년을 죽을 각오로 하자라고 했어요. 왜 제가 이래 적었냐면 와이프한테 허락을 얻었어요. 여보 나 네트워크 다시 하려고 해. 반대가 너무 많아갖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 군대 한 번 더 보냈다고 생각해라. 나 2년만 죽었다 생각할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두 번째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적혀있는데 저게 뭐냐면 성공자들을 봤을 때 저는 도저히 성공할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에이 저 사람들은 특별할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장미란 선수가 그 욕도를 드는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마어마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꽂혀갖고 성공자들의 모습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매일 내가 그 모습을 따라하고 생각하고 밤에 잘 때 꿈꾸고 무대에 올라가는 상상하면서 이런 걸 해야겠다 하면서 조금씩 훈련한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정창용 사장님 부업자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때는 울산에서 이 작은 인프라를 데리고 사업을 했었어요. 흑역사예요. 이때는 저녁 7시 부업자 세미나였습니다. 우리 성공 사장님하고 정창용 사장님이 퇴근하고 나면 7시, 8시에 퇴근했다고 해도 전화해서 무조건 와야 된다. 시스템 안 하고 어떻게 성공하냐? 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아니다 와야 된다. 우리 정창용 사장님 딱 왔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뭐 사업 좀 열심히 하자. 아 형이에요 이러고 앉았어. 농담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업을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여기저기 그냥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데를 쫓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 2년을 하니까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제 성공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미팅 쫓아다니고 네. 그냥 저는 미팅 없는 하루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불안감을 좀 이겨내고자 100일 100번이라는 그거 제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뭔가 뚝딱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더라는 거죠. 뭐라 적었냐면 나는 반드시 월 1억을 번다를 100일 100번을 적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 좀 있었냐면 30일 동안 적을 때는 되면 땡큐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 근데 한 70일쯤 지날 때는 와 나는 이건 적기만 열심히 적지 행동은 없었네. 그리고 나서 90일쯤 적을 때는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월 1억을 법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하고 꿈에 그리던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만 했던 무대에 서기도 하고 요 메뉴에 있는 사진 왼쪽의 사진이 뭐냐면 저게 두바이예요. 두바이. 우리 그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바이에 가서 조직도 피고 조직도 상의하자였거든요. 그래서 전지 우리 제이비님이 두바이 가는데 전지 큰 거 가방에 꼽아갖고 공항 가면 좀 공항 패션 멋있게 가야 되는데 백팩에다가 전지 이런 거 큰 거 다 꼽아갖고 꾸겨지면 안 된다고. 그래 들고 가고 실버 가려면 이 정도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딜 키울 거냐 누구 만들 거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하우투 교육 많이 했었어요. 명단 작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도 하면서 이제 전성기를 한번 누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혼자만의 노력을 가지고 만드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이게 리더가 너무 돋보이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었어요. 리더는 한없이 겸손해야 되고 파트너를 위해줘야 되고 자기 잘난 색깔을 꺼내는 순간 무지개 색깔을 못 이룬다는 걸 제가 다 해보고 나서 깨달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정말 잘 되고 있었습니다. 요 당시에 우리 제이대 사장님이 월 소득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월 소득을 벌 때였습니다. 저희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8, 9년을 정말 고생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인쇄 수익을 나올 수 있는 이런 유통망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굉장히 강한 딜레마가 옵니다. 어떤 딜레마가 왔냐면 파트너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분에 한해서 진짜 인생 바쳐서 막 1년, 2년, 3년 막 모든 걸 내팽개치고 집중하는데 돈이 안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제가.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이거 좀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얼마든지 피드백 해드리고 옆에 가서 가이드 잡아드리고 같이 뛰어드리고 하는데 맨날 전화만 오면 힘들다, 죽겠다, 저 새끼 꼴배기 싫다, 제 사업하면 내가 그만두겠다 이런 전화가 맨날 오는 거예요. 머리털이 다 빠지겠고요. 진짜. 이게 구조상의 문제인가 사람에 대한 문제인가 굉장히 큰 딜레마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스폰서답지 못하다. 스폰서답지 못하다. 능력 없구나. 하는 거 없구나. 파트너들 열심히 뛰게끔만 하고 있는 리더이구나. 나는 잘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파트너들 미팅 나가서 사인 하나 못 끊어주는 리더구나. 몇 년만 할 줄 아는 리더구나. 이거 정말 옳은 리더인가? 여기서 굉장히 강한 딜레마가 왔어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죄책감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을 보고 쫓아갔던 네트워크 사업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시간적, 경제적, 마지막 사람적 자유를 얻으려고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사람적 자유에서 딜레마가 강하게 온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6개월 동안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요즘에 제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의 성공의 지분의 50%는 너한테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6개월 동안. 왜냐면 파트너들 앞에서 자기 관리는 해야 되지,
힘들어하는 모습, 표정 관리 하나도 조심해야 되는 위치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술 한잔 하다 보면 막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저는 사업 스타일이 좀 어떠냐면 말을 믿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믿지 막 배지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믿지도 않습니다. 움직이는 모습, 실질적인 능력들 막 말은 제가 다 키울게요. 저 믿고 사인 하세요. 제가 반드시 성공시킬게요.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 8번의 회사를 옮기면서 수많은 경험 끝에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옮기게 됐습니다. 20년의 이 네트워크 생활을 제가 이직을 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과연 옳은 리더인가 아닌가, 됐다 못된 리더 할란다 이런 생각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해서 일어났는데 과연 내가 멋있는 척 다 하고 파트너들을 위해서 제가 옳은 리더니까 옳은 선택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알아줄 것도 아니고, 응?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전 8번 회사를 이직하고요. 제가 찾은 회사가 퍼스트입니다. 저는 왜 퍼스트를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냐면 이 지표가 뭐냐면 이게 근로소득 순이에요. 대한민국 1%들이 1년에 연소득이 1억 8천을 번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0% 안에 드는 사람이 연소득이 8,300이래요. 1년 연봉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상위 10%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네토 안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근데 제가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직업군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부자도 돼봤고 가난뱅이도 살아봤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겠더라고요. 다시 도전한다. 과거에 살지 말고 과거 내가 잘났다 어쩌다. 우리 제일 무서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와이프. 왕년입니다. 왕년. 왕년. 제일 무서운 여자가 왕년이에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왕년에. 지야? 본인이 과거가 어쩌고 저쩌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죄송하죠. 왜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택을 해야겠다. 그냥 부자가 되자. 제대로 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리더로서 뛰다가 밑바닥부터 다시 파트너분들 미팅 다 쫓아다닌다는 건 무서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무섭냐면 쪽팔리잖아요. 사인 못 끊어주면. 갔는데 미팅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뭐야 이거 이러지 않을까. 두려워. 똑같은 사람입니다. 로봇은 아니에요. 저도 바늘 찍으면 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 되기로 선택을 했고, 이런 경험 끝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누구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해낼 건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근데 참 보면은 누구 좋은 사람 만납니다. 어디서 퍼스트에서 좋은 곳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언제에서 사람들이 많이 방황을 합니다. 언제는 지금입니다. 나중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 저를 다시 보았던 것 같아요. 요놈 마음을 고쳐 먹었구나. 건방짐이 없어졌구나. 목에 기부수가 없어졌구나. 너의 잘난 척이 없어졌구나. 내가 다 잘했어는 없어졌구나. 너 감사할 줄 알구나. 이제는 모두 덕분이라는 말을 쓸 줄 알구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저한테 기인을 내려줍니다. 너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고 기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인을 만나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분과 함께라면 한번 내 꿈 펼쳐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과정이 반복되지 않겠구나. 좋아서 해보자 해서 만나는 분들입니다. 제 귀인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양재민 사장님하고 제이회장하고 의장님하고 저희가 처음에 호텔에서 미팅할 때 회사 이름도 없었습니다. 보상 플랜도 안 정해져 있었고 회사의 컨셉도 없었고요. 수익 구조도 보상 플랜도 어떻게 할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가 있었냐면 청사진은 있었어요.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자.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보자.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우리 할 수 있다.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막 열정적이고 호기로워요.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왜 이래? 그래서 저는 자신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건방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전사 때 사진인데 이때요. 전사 때 매출이 순위권에서 100이 밖에 있을 때 제가 강의하고 다녔던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위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잘 버티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사진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들어봤던 경험이 조금 있던지라 퍼스트를 시작할 때 자신은 있었어요. 정말. 왜? 제가 이제 진짜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 깨달아보는 거예요. 막 감정 싸움 할 필요도 없고 엎치락 뒤치락 할 필요도 없고 온리 삶. 그러면서 마음 넓게 여러 가지 컨셉, 연예인, 팬츠 여러 가지 복잡한 모든 것들을 깨달아보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의 깊이를 깨닫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시작하는데 저희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던 건 회사 이름 뭐 할 거냐였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 막 고민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퍼스트 가운데 R하고 S에 E가 들어가 있죠.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이름 지을 뻔했어요. 근데 역시나 의장님 좀 트렌드 하잖아요. E는 너무 쪽팔린다. 저거 빼자. 이스트가 뭐냐. 그래가 좀 그냥 막 여러 가지 회사 이름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탄생한 이름이 퍼스트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냥 퍼스트 뚝딱 나온 거 아니에요. 퍼스트를 만들 때도 야 퍼스트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1등. 저 이름은 등록하려고 해도 아마 등록돼 있을걸요? 근데 의장님께서 따다닥 하면 오! 하늘이 도왔다. 때마침 저 이름 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 퍼스트가 된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이상하게 하늘이 도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그러면서 의장님이 막 우리 회사 본사금을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좀 어때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외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임대 문의가 붙어 있어요. 건물 통이 비어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안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의장님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건물 통이 비어 있어서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본사 건물로 쓰기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면서 사업도 해야 되지, 파트너들 세미나도 가주셔야 되지, 미팅도 해야 되지, 회사 볼일도 가야 되지. 아마 의장님은 머털도사처럼 머리카락으로 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몸이 한 개라고 안 됐던 일들이었어요. 스케줄이. 그렇지만 의장님은 항상 최고로 선상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퍼스트가 사업가들한테 주고자 하는 거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종이백 하나조차도 사실 저는 네트워크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종이백 20원, 30원, 50원짜리 쓰는 회사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의장님이 최고의 종이백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혹시 종이백 저거 너무 좋아 보이길래 얼마입니까? 1,600원인가? 저 하나가? 그게 제가 돈을 좀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 롯데리아 그냥 햄버거 사면 주는 그 종이백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항상 최고. 괜찮아. 회사가 더 주면 돼. 회사가 돈 이거 아껴서 뭐해? 더 주면 돼. 이런 말. 배지도 굉장히 예쁜 거. 이 디자인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냥 뚝딱뚝딱 배지 이거 이러지 않았어요. 이 배지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넣을랬는데 안 넣었고 그렇게 우리 퍼스트는 열매도 없었고 나뭇잎도 없었던 이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 사장님들 덕분에 이 퍼스트도 고속성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텅텅 비었던 건물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그 많은 사람들이 너네 퍼스트 할 수 있겠냐? 너네 젊은 애들이 뭘 할 거냐? 그 회사 불법 아니냐? 그 회사 생기지 못할 거다. 오픈 안 될 거다. 그 회사 수익 구조 100% 바뀐다. 그 회사 제품 문제 있을 거다.
어마어마한 억측, 비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본사를 오픈을 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저희는 2024년 1월 2일 날 합법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시작이 됐어요.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요, 그냥 이 퍼스트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100% 확신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되든 간에 퍼스트 알리자, 퍼스트 알리자, 퍼스트 알리자. 이때는 죄송하지만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온리 퍼스트만 알렸어요. 우리 이렇게 될 거야. 이 회사 이렇게 될 거야. 이 회사 수익 구조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정보를 그냥 갈 수 있는 곳이면 다 갔습니다. 왜? 그러려고 이 사업을 했던 거니까요.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 좀 시간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이런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진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만 이렇게 열심히 뛴 건 아닙니다. 퍼스트를 처음 시작한 우리 리더 사장님들도 아마 저와 같이 이렇게 다들 뛰었을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장담드릴 수 있는 건 퍼스트 리더들은 왜 더 크게 잘 됐냐면 이 열심히를 꾸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하고 말고 한 달 하고 말고가 아니었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계속 1년 내도록 365일을 미친 듯이 퍼스트를 알렸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서주현 사장하고 갔던 해남 땅끝 마을이에요. 북한 말고는 다 가자라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랑 좀 비슷했어요. 북한 말고 다 갈 것 같아요. 저도. 목표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퍼스트 코리아가 시작한 1등입니다. 1조 한번 해보자였습니다. 목표가 아주 정확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얼마 나왔다, 어떻다, 저렇다는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가정이거든요. 가정은 얼마든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때는요, 좀 마음이 어떠냐면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이유는 성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는 성공했어요. 그럼 우린 뭘 할까요? 성공하면은 내가 이제 이 사업 바로 탈퇴하고 은퇴를 하고 빠져나오나요? 대개는 이 사업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저한테 평생 직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그래프로 이 사업을 평가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목표가 정확했었어요. 미친 듯이 뛰었죠. 우리 설립자분도 이렇게 뛰는데 제가 어떻게 논땡이를 핍니까? 회사 오너가 뛰는데 저는 이게 자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는 모습만, 강의만 멋있는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높이 맞춰갖고 발 아래에서 뛰시더라고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복제되지 않았나, 리더분들한테. 그러면서 우리 퍼스트는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카톡방이 1260명 정도가 되어 있죠. 참 소름 끼치겠지만 제가 전사에서 네트워크 할 때 4년 걸렸어요. 900명 만드는데 카톡방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수치가. 그래서 카톡방 맥스 1500명이거든요. 이번 달에 좀 하시면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분위기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좀 책임감 좀 가지시고 자기 산하에 몇 명 이런 목표를 좀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퍼스트 코리아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랜드 오프닝 그리고 네버메르 행사 등등의 큰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의장님이 이런 큰 무대 사진을 찍어 오시면서 우리 여기 가득 채울 수 있게끔 이런 최고의 무대를 제가 선사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퍼스트 인프라가 여기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는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의장님은 이런 청사진을 계속적으로 저한테 방향과 그림을 뚜렷하게 그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그림을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뛰어야죠. 받았습니다. 어제 송현아 사장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스폰서가 다 해주면은 그냥 알껍질 속 안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본인의 선택이더라고요. 진짜 저는 닭이 되려고 바로 나왔어요. 결국은 500명 정도 모이는 행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퍼스트코리아 잘 가고 있다는 증명을 또 하게 됐죠. 뿌듯했어요. 와, 잘하고 있구나. 이 모습이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미래 파트너분들한테 똑같이 대물림할 수 있겠구나. 그들의 무대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제가 뭘 한다, 우리 리더분들이 나와서 뭘 한다 이런 느낌보다 우와,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사장님들께서 이 무대에 나와서 리더가 돼서 이런 것들을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승급식 할 때 앞에 나와서 어떤 분들은 울고불고 할 거고 어떤 분들은 춤추면서 나오기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보디가드 이렇게 하면서 나오기도 할 거고 막 그런 생각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장님들의 미래 모습이고 항상 보면은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 아쉬움을 더해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우리 파트너분들한테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퍼스트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글로벌 진출이라는 건요 회사가 탄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출이 불가합니다. 원래 정말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1년 안 된 회사가 글로벌을 나간다는 건 이거는 거의 올인입니다. 올인. 도박꼬치. 올인요. 패도 안 보고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의장님께서는 사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진심을 이해를 하며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과감하게 태국으로 오픈을 했죠. 그리고 태국 가서 열심히 우리 이제 퍼스트 타일랜드 예비 사장님들 미팅도 하고 세미나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 달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사진이 잘렸네요. 원래 다음 사진이 뭐냐면 의장님하고 저하고 그 항아리를 만졌는데 그 항아리에서 냄새가 그 향아리는 냄새가 계속 리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만져도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TV 프로그램에 이래 냄새 맡는 장면이 나오고 그거 좀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퍼스트 코리아를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가 저는 이 결과를 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하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처음 받아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 3억을 처음 벌어봤습니다. 월 1억 2천까지는 벌어봤어요. 맥스치. 가그러죠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어쨌든 의장님과 많은 리더분들, 기인들 덕분에 이 수익을 벌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를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들은 그 이야기를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 한 방에 우리 집 빚이 3억인데 대출금이 3억인데 내가 저 털어낼래. 이런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울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 한 달에 3억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3천이면 어떻고 300이면 어떻고 우리는 시작은 미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진짜 잘하는 게 없습니다. 딱히. 그냥 이랬습니다. 꿈도 있었고 정말 간절했고 진짜 잘 되고 싶었고 책임감이 너무 컸고 부담스럽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런 뭔가 이 복잡한 느낌들. 하지만 그거는 분명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모든 걸 진행이 돼야 된다. 내 사업이다. 누구의 사업도 아니다. 내 사업이다.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 내가 주체자가 돼야 된다. 이거 해주세요 의장님. 파트너 사장님들 나 이거 못하니까 무서우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파트너 사장님들의 고민을 내가 덜어줘야 된다. 파트너 사장님들 요번에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 저 부르주 가려고요. 예, 미팅 딱 잡아보세요. 저 집에 가서 연습 겁나 열심히 하고요. 제가 딱 사장님 부르주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누가 해주세요는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다음 넥스트가 없다라는 걸 저는 많이 알았거든요. 네트워크 사업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인쇄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잠깐의 후는 따라옵니다. 네트워크 사업 제가 해보니까 정말 재밌게 기회가 무조건
구조가 한 번 됩니다. 깨먹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다시 일어서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루비 갈 때 있고 루비 깨먹을 때도 있고 플래티넘 갈 때 있고 플래티넘 깨먹을 수도 있고 브론즈 갔다가 왜 난 이번 달 브론즈인데 다음 달 브론즈가 안 되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상황들이 안 일어나게끔 뭔가 해야겠다는 걸 20년 동안 깨달은 것밖에 없어요. 그 정답이 내가 주체자가 되자였습니다. 내가 세미나도 열어보고 제가 아까 울산에서 부업자 7시 세미나 있잖아요. 이거 제이베님하고 그냥 우리 이거 이대로 있다가 사업 안 된다. 울산 가자. 일주일에 2번은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그때는 또 제이베님하고 저하고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조금 웃긴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때 인천을 살았어요. 저기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분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분가를 했죠. 저기가 수원입니다. 수원. 그래서 그 울산에 이 대구 찍고 대구 2시 세미나 돌리고 울산 세미나를 하려면 새벽 6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원을 6시에 도착하려면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 6시 나오셔요. 또 갑니다. 그걸 한 3, 4개월 하니까 어느 날 우리 제이베님이 분명히 자기 관리 왕이신데 6시가 됐는데 안 나오고 6시 10분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6시 반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어느 날은 차 타고 가는데 분명히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맞습니다 이러고 있기도 하고 이게 호의가 계속되니까 걸린 줄 알았나? 호의? 하는데 호의 이 분리가 되려고 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때 스포츠 가지 못했어요. 사장님 힘드시죠? 정말 힘냅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제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차 태우러 오는 게 당연한 줄 아세요? 차 한 대 사세요. 이제 따로 다닙시다. 얼마나 크랙이잖아. 근데 우리 제이베님 결국 차 샀어요. 근데 더 대박인 게 뭐냐면 그렇게 둘이가 또 울산에서 만나요. 울산 세미나 끝나고 밤 12시였거든요. 세미나 끝나고 애프터 하고 저희의 사업 스타일은 어떠냐면 진드기 작전이었어요. 카드 줄 때까지 끝까지 밤 9시가 되고 밤 10시가 되고 저 내일 출근해야 되고 아이 사장님 이해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때까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럼 12시쯤 끝나면은 저희가 항상 건천 휴게소 거기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아무튼 거기서 만나갖고 뭐 가볍게 이야기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제이베님이 먼저 출발하고 제가 뒤에 출발을 했어요. 어디서 많이 보는 차가 음주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이베님이야. 또 어느 날은 휴게소에 갔는데 와, 저 차는 시동 켜놓고 문 활짝 열고 자고 있네. 의자 이빨 제껴놓고 누구야 봤는데 제이베님이고. 그래서 우리 제이베님은 자기의 졸음을 깨워주는 게 있답니다. 중앙 이거 등 있잖아요. 저 도로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졸다가 두두두두 하면 자기 깨워주네. 차에서 진동하고. 몸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이베님하고 저는 직급이 없었습니다. 직급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직급을 간 거예요. 첫 직급을 갔어요. 근데 세미나도 돌려보고 미팅도 하고 막 진짜 울산 모든 데 막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게 네트워크 하세요? 몰라요? 예 이렇게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본 거예요. 제가 되게 이야기를 함축했는데 제가 소실적을 한번 엄청 키우게 된 귀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회가 온다 하잖아요. 한번 제가 조직을 키웠다가 조직을 깨먹었다가 다시 귀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경상도의 모 지역을 갔어요. 갔는데 간판이 이상한 간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반집은 뭐 치킨집, 뭐 무슨 옷가게, 뭐 짜장면 이래 적혀 있는데 180도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녹실이었던 거예요.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새로 나온 거 어쩌고저쩌고 네트워크이고 아세요? 그 뭐야 심각하네요. 처음 들어보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주셔요. 카드 주세요. 카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이번에 직급 도전 꼭 하셔야 돼요.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는데 이번에 직급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A 쪽 10개고 B 쪽 5개만 하면 됩니다. 그럼 첫 직급 갑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내려올게요. 제가 반드시 만들어 드릴게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되죠? 다음 달은 두 번째 직급 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A 쪽 20개, B 쪽 10개입니다. 합시다. 한번 해볼게요. 간 거예요. 세 번째 달에 그 다음 직급 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거 뭐예요? 40개, 20개요. 갑시다. 간 거예요. 그래가 제가 잘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살아야 되더라고요. 우리 광광호 사장님 리스펙해요. 그래서 제가 차원에 그냥 자기의 조직에 근접하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걸 피부로 저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퍼스트를 통해서 많은 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뛰어난 실력을 갖춘 건 아니지만서도 제가 그동안에 돌고 돌아갔던 길을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좀 더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고 이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해요. 이분들한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퍼스트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신경 못 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해요. 간혹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저번 주에는 내보고 인사하더만 이번 주에는 나 쳐다도 못 보여요. 죄송한데 안 보여요. 진짜. 그런 걸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감정은 태도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사고에 연결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퍼스트 리더분들을 위해서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저의 기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분들이 저와 똑같은 큰 리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좀 더 멋있고 사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고 뭔가의 가르침보다는 스스로가 깨달아서 내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고 빨리 깨닫는 그런 리더를 만들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야겠죠.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양재민 사장님하고 저도 이 퍼스트를 통해서 처음 만났지만 정말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표본입니다. 스폰서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표본입니다. 그냥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떻게 사업해야 돼요? 양재민처럼 해라 이런 느낌. 저렇게만 하면 돼. 저런 마인드를 따라가려고 하면 돼. 저런 모습들, 자기가 할 일, 솔선수범, 밑에서 뛰는 모습들, 두렵지만 나가자, 내가 앞서 가볼게 이런 모습들 정말 훌륭한 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민 사장님의 귀인은. 그리고 우리 제이벤님, 사실 제이벤님하고 저하고 중학교 친구가 아시죠? 어제 제가 에포터 미팅할 때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네트워크 사업할 때 약속했던 게 뭐냐면 반말하지 말자 서로. 제이벤님이 제가 어느 날 술 좀 취해갖고 한번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반말 이제 좀 할까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제이벤님 안 됩니다. 사업할 때는 안 됩니다. 저희 모든 것들에 빵꾸 나는 부분들을 다 채워줘요, 진짜. 저 깜짝 놀라요. 제가 진짜 구멍이 많거든요. 좀 덤벙덤벙거릴 때도 많아요. 근데 제 입에 다 채워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의 한 번씩 제가 술 좀 먹으면 몸을 못 가눌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주사가 좀 자요. 어떻게 자냐면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자요. 못하겠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제이비님하고 송사장님이 이렇게 거의 뭐
마누라급이죠. 네. 사실 저보다 굉장히 생각도 똑똑하고 뛰어나고 전 잘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근데 딱 하나 잘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디 감히 이러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뛰어난 손흥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분들보다 더 멋있고 이분들의 무대를 내가 다 빼앗고 그런 짧은 생각은 이분들을 작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리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물론 더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알아서 어른이 뭐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예요. 그냥 분명히 잘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옳은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그냥 리더가 아니라 옳은 리더, 정확한 방향을 갖고 스폰서답게 회사의 리더답게 파트너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의장님 만나고 버킷리스트 다시 적은 거예요.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은 제 사인이고 2번은 제 와이프 사인입니다. 서로 협의를 봤죠. 2024년 3월 31일 날 적은 버킷리스트입니다. 1번은 청약 떨어져서 어제 우리 제이베님이 그거 했던 그 청약 떨어져갖고 1번은 반포 뒤에 글자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반포 딴 데 있고 그리고 아무튼 요런 이제 뭐 이런 거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왜 네트워크 사업 하냐고요? 저 이거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다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걸로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이 사업 하는데 힘든데 참아내냐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왜 이 사업 하는데 감정이 짜증나지만 열심히 하냐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왜 이 사업 하다가 내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도전하냐면요. 요것 때문이에요. 저 이거 이루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힘듦이 와도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왜? 작잖아요. 그 힘듦은. 이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얘들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부모로서, 애비로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을 되돌려 주기가 너무 싫어요.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이거 해볼래, 뭐 해볼래, 해봐. 나 놀러 가고 싶어. 가. 돈 줘. 자. 돈 줘. 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말만 집에 가서 마음만. 저도 그런 데 있어요. 요새 TV 프로그램 보면 고딩 오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금쪽 이런 거 보면 맞아. 애비로서 저러면 안 되지 하고 한 3일 지나고 나면 다시 야 똑바로 해! 막 이러고 있어요. 저도. 하지만 변화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족을 지켜야겠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파트너와 스폰서와의 갈등 대립에 근근거리기보다는 자녀들 그래 깔거 뭐라고 그 밖에 나가서 거절 좀 받는 거 그거 뭐라고 내 사업에 대한 두려움 그까이 거 뭐라고 두려움 그까이 거 뭐라고 걱정? 두려움? 이건 다 보이지 않는 허상이구나 내가 만들어내는 거구나 할 수 있대?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하면서 되겠구나 하는 근거를 계속 적는 거예요. 분명히 퍼스트는 더 큰 성공을 할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냅니다. 퍼스트 코리아는 5천억에서 1조를 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트워크 사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비즈니스라고 배웠습니다. 10년 걸릴 거 5년으로 줄이는 거예요. 39대 1 법칙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요. 39년 걸릴 일을 1년 만에 해내는 게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39년 동안 벌 돈을 1년 만에 버는 게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년 동안 겪어야 할 고통이 1년 만에 다 옵니다. 그게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5천억 1조를 하려면요. 다이아몬드를 몇 조를 배출해야 되냐면 500조를 배출해야 합니다. 퍼스트 코리아 다이아몬드 이상 35조 있습니다. 남은 435조짜리 누가 오실 겁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퍼스트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깊이 꿈이 있습니까?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좀 멋진 꿈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절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간절했어요. 우아한 비즈니스. 저는 양재민 사장님 마지막 멘트 뭐 있어요? 우아하게 사업하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우아해진다 나중에. 정말 와닿아요. 간절하다는 건 행동입니다. 그건 행동입니다. 마음만 파트너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본인의 행동인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너무 아까웠어요. 감정에 넘어지는 제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중하기로 선포했습니다. 집중하자! 해보자! 남은 12월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2월 막날에 야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자. 그 정도는 해보자. 이런 느낌. 그래서 올인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존심도 버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출근할 때 냉동실 문 딱 열고 자존심 딱 넣고 문 딱 닫고 오늘 가서 파이팅 하자. 성공에만 집중하자. 온리 성공, 온리 성공.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울고불고 할 시간도 없었고요. 제 자신을 집에 놓고 성공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퍼스트의 절대적 시간 법칙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 1시간 일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루 1시간 투자하고 어떻게 1년 만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노력의 크기만큼 돈이 따라옵니다. 그건 냉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네트워크에서만큼은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부업하고 하루에 1시간 하고 왜 나는 돈 1,000만 원 못 벌어? 이 사업 안 되는 사업 아니야? 하고 포기들 하시더라고요. 하루 1시간 투자하는 분들은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부업 벌어도 성공자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자가 아닙니다. 현실 파악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전에 제 자신한테 질문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전에 제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루 전에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겠다라고 늘 다짐합니다. 고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유장춘에게 앞으로 사장님들 제 자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잘했다. 잘 견뎠다. 잘 버텼고 잘 이겼다. 승리했다. 해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았지만 난 왔다. 난 이겨냈다. 신발끈 졸라맸구나. 뛰려고 준비됐구나. 스탠바이 끝났구나. 그러면 반드시 된다. 유작수님 반드시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가슴에 딱 그 얘기 외치십시오.